여러분, 잠깐만 제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나라 60대 이후 어르신들이 한 해에만 무려 평균 150만 원에서 300만 원씩, 아니 어떤 분들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쏟아부으며 받고 계시는 바로 그 프리미엄 종합검진이 사실은 우리의 남은 건강 수명을 하루하루 야금야금 갉아먹고 심지어는 멀쩡했던 당신을 하루아침에 중증 환자로 만들어버리는 무서운 의료 덫일 수도 있다는 그 충격적이고도 섬뜩한 진실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병원이 그리고 제약회사가 당신에게 절대 먼저 말해주지 않는 그 검진의 함정에 빠져 소중한 건강을 잃고 평생 힘들게 모은 돈만 낭비하는 우리 어르신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안타깝게 넘쳐나고 있습니다. 저는 국내 최고 수준의 대학병원에서 20년간 건강검진센터를 이끌어온 내과 전문의 한송이입니다. 오늘 그 오랫동안 감춰져 왔던 검은 실체를 제가 이 자리에서 낱낱이 폭로하고 당신의 귀한 목숨을 살리는 진짜 배기 검진과 당신의 소중한 지갑을 지키는 현명한 지혜를 남김없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최첨단이라는 의료 장비로 하는 검사가 어떻게 내 몸에 해가 될 수 있다는 말이냐고요? 이런 자극적인 건강 이야기. 이제는 하도 많이 들어서 신물난다고요? 결국 또 무슨 병원이나 약 광고하려는 것 아니냐고요? 충분히 아주 충분히 그렇게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시고 또 마음 한구석으로는 불신하며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실 수 있다는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그럴싸한 건강 정보들이 결국 여러분을 현혹시키고 또 실망만 안겨드렸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제 의사로서의 남은 모든 양심과 20년의 경험을 걸고 드리는 이 고백만큼은 부디 제발 선입견을 잠시 벗어두시고 딱 한 번만이라도 마음을 열고 진지하게 귀 기울여 주시길 간곡히 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제가 지난 20년간 수만 명에 이르는 우리 어르신들의 불안과 고통을 지켜보며 제 가슴에 피눈물로 하나하나 새겨온 너무나도 절실하고도 처절한 생명의 교훈이자 더 이상 불필요하고 때로는 위험천만하기까지 한 의료행위로 인해 고통받는 우리 어르신들이 단 한 분이라도 더는 없기를 바라는 한 의사의 마지막 절규와도 같은 진실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앞으로 남은 수십 년의 소중한 건강과 그리고 힘들게 모아오신 수백, 아니 수천만 원의 피 같은 돈을 동시에 그리고 확실하게 지켜낼 수 있는 그야말로 인생 최고의 지혜를 얻어가시게 될 것이라고 저는 제 모든 것을 걸고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제가 처음 건강검진센터를 맡았을 때의 일입니다. 매일 아침 7시면 병원 문을 열고 하루에 적게는 50명, 많게는 100명이 넘는 분들을 만났습니다. 대부분 50대에서 80대 사이의 중장년층 분들이죠. 여러분과 비슷한 나이대의 평범한 우리 부모님 세대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제가 20년을 이 일을 하면서 단 한 번도 떨쳐버릴 수 없었던 의문이 있습니다. 도대체 왜 건강을 지키겠다고 병을 예방하겠다고 병원을 찾은 분들이 오히려 더 아프고 더 불안해하며 돌아가시는 걸까요? 처음에는 제 착각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해가 갈수록 환자분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한 분을 만나면서 제 안에 모든 의문이 폭발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박정순 할머니, 당시 72세셨습니다. 할머니는 평생을 시골에서 농사지으며 사셨어요. 허리 한번 제대로 못 펴고 손톱 및 흙대가 마를 날 없이 사셨던 분입니다.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당신 옷 한 벌 새로 사 입는 것도 아까워하시던 분이었죠. 그런 할머니가 5년 전 아들이 효도한답시고 고급 종합검진 패키지를 선물했습니다. 한 번에 300만 원이 넘는 프리미엄 검진이었어요. 전신 MRI, 펫CT, 뇌혈관 촬영, 심장 초음파, 온갖 종양 표지자 검사까지 포함된 패키지였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에는 거절하셨대요. 나는 괜찮다. 그 돈으로 너희들이나 잘 먹어라라고 하셨답니다. 하지만 아들이 엄마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며 우기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받게 되셨죠. 그렇게 시작된 고급 검진이 매년 반복됐고 할머니는 5년째 그 검진을 받고 계셨습니다. 그날도 할머니는 검진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결과 상담을 위해 제 진료실로 오셨는데 할머니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리고 계셨어요. 박사님, 저 큰일 났어요. 뇌에 이상이 생겼대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MRI 결과지를 내밀었습니다. 거기엔 뇌 백질 변성 소견이라고 적혀 있었죠. 저는 결과지를 보자마자 알았습니다. 이건 72세 어르신이라면 거의 대부분에게 나타나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라는 걸요. 당장 치료가 필요한 것도 아니었고 치매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나이가 들면서 뇌의 미세혈관에 생기는 변화일 뿐이었어요. 마치 피부에 주름이 생기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이미 인터넷에서 온갖 정보를 찾아보신 후였습니다. 뇌 백질 변성을 검색하니까 치매, 뇌졸중, 혈관성 치매 같은 무서운 단어들이 쏟아져 나왔던 거예요. 할머니는 그날부터 잠을 못 주무셨답니다. 밤마다 내가 치매에 걸리는 건 아닐까, 애들한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눈을 뜨고 있었대요. 제가 아무리 할머니 이건 정상이에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라고 설명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미 할머니 마음속에는 공포가 뿌리를 내려버렸거든요. 그리고 그 공포는 할머니의 몸을 실제로 병들게 만들었습니다. 불안 때문에 혈압이 치솟았고 스트레스 때문에 혈당이 요동쳤어요. 식욕을 잃으시고 체중이 5kg이나 빠지셨습니다. 결국 할머니는 고혈압과 당뇨 악화로 입원까지 하셨어요. 병원 침대에 누워 계신 할머니를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맞나? 건강을 지키려고 받은 검진이 오히려 건강한 사람을 아프게 만드는 게 맞나? 할머니는 원래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냥 나이 드신 분들이 다 그렇듯이 조금 건망증이 있고 가끔 허리가 아프고 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300만 원짜리 검진을 받고 나서는 진짜 환자가 되어버렸어요. 박정순 할머니의 사례는 특별한 게 아니었습니다. 제 진료실에는 비슷한 분들이 끊임없이 찾아왔어요. 아무 증상도 없는데 펫CT를 받고 나서 폐에 작은 결절이 보인다는 얘기를 들은 62세 김태영 씨. 그분은 그날부터 매일 담배를 피운 것도 아닌데 폐암 걱정에 시달렸습니다. 6개월마다 추적 CT를 찍어야 했고 그때마다 방사선에 노출됐죠. 결국 3년을 추적 검사하고 나서 조직 검사까지 받았는데 그냥 양성 결절이었습니다. 암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3년 동안 김태영 씨는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 있습니다. 68세 이정자 씨. 요즘 건망증이 좀 있다고 걱정하시던 차에 자녀분이 뇌 MRI와 뇌혈관 촬영을 받게 했어요. 결과지에는 미세 뇌경색 의심 소견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정자 씨는 그날부터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얼굴이 비뚤어지진 않았나, 말이 어눌해지진 않았나 확인했어요. 외출할 때마다 갑자기 쓰러지면 어쩌나 불안해했고 결국 우울증 진단까지 받으셨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검사해보니 실제 뇌경색이 아니라 그냥 MRI 촬영상의 음영이었을 뿐인데 말이죠. 저는 이런 분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매주, 매달, 매년 반복해서 봤어요. 멀쩡한 사람들이 비싼 검진을 받고 나서 환자가 되는 모습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백만 원, 어떤 분들은 수천만 원을 쓰는 모습을 봤습니다.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을 자식들 주려고 아껴둔 돈을 불필요한 검사에 쏟아붓는 걸 지켜봤어요. 그러면서 저는 점점 확신하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건강검진 시스템에는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 문제의 핵심에는 상업화된 의료 시스템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병원은 사업입니다. 특히 건강검진센터는 병원의 중요한 수익원이에요. 프리미엄 검진 패키지 하나에 200만 원, 300만 원, 심지어 500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검사 항목을 보면 정말 화려해요. 전신 MRI, 펫CT, 64채널 심장 CT, 뇌혈관 3차원 촬영, 종양 표지자 20종 검사 등등. 듣기만 해도 뭔가 엄청 좋은 것 같죠? 하지만 제가 20년간 이 일을 하면서 배운 진실은 이겁니다. 비싼 검사가 반드시 좋은 검사는 아니라는 것. 많은 검사가 반드시 건강을 지켜주는 건 아니라는 것. 오히려 불필요한 검사는 당신을 더 불안하게 만들고 더 많은 검사로 이어지고 결국 당신의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검사가 정말 필요하고 어떤 검사가 불필요한지 심지어 위험할 수 있는지를요. 먼저 불필요하거나 위험할 수 있는 검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증상자의 전신 양전자 단층 촬영, 우리가 흔히 펫CT라고 부르는 검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암 조기 진단에 만능 열쇠처럼 믿고 계시는 이 펫CT 검사, 가격도 수백만 원을 호가하니 비싼 만큼 값을 하겠지 하는 기대감을 갖게 만들기 충분합니다. 하지만 아무런 특정 암 관련 증상이 없는 건강한 노인의 암 선별 검사 목적에 있어서는 가장 값비싸면서도 때로는 가장 부정확하고 오히려 더 큰 혼란과 고통만 안겨줄 수 있는 검사가 바로 이 펫CT 검사입니다. 왜냐고요? 첫째, 방사선 피폭량이 어마어마합니다. 일반 CT의 몇 배, 심지어 10배가 넘는 방사선에 노출돼요. 이 자체가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 요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암을 찾으려고 받는 검사가 오히려 암을 만들 수 있다는 역설을 말입니다. 둘째, 위양성이 엄청 많아요. 뭐냐면 암이 아닌 게 암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염증이 있거나 림프절이 조금 부어 있거나 심지어 최근에 운동을 많이 해서 근육에 포도당 흡수가 많아진 것만으로도 펫CT에서는 의심소견으로 찍힙니다. 제가 직접 진료한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5세 김호철 어르신은 형제 중 암 환자가 있었다는 가족력 때문에 매년 불안한 마음에 이 펫CT 검사를 5년째 받아오고 계셨습니다. 첫 검사에서 오른쪽 폐 하단에 아주 작은 반점이 발견되었고 암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니 3개월 후 추적 검사를 합시다라는 의사의 말에 2년 동안 피 말리는 불안과 반복적인 검사 그리고 깊은 우울증까지 겪으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고요? 추가 검사가 줄줄이 이어집니다. CT 한 번 더, MRI 한 번 더, 결국엔 조직 검사까지. 그 과정에서 받는 스트레스, 경제적 부담, 추가 방사선 노출, 그리고 조직 검사의 합병증 위험까지. 나중에 알고 보니 암이 아니었다는 결과를 받아도 그 몇 달간 지옥을 경험한 당신의 시간과 건강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결국 최종 조직 검사 결과 그것은 암이 아닌 아주 오래된 단순 염증성 폐결절로 밝혀졌습니다. 그 2년간의 고통과 비용은 모두 불필요했던 셈입니다. 제가 만난 한 분은 펫CT에서 췌장에 음영이 보인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췌장암은 무서운 병입니다. 그분은 그날부터 유언장을 쓰기 시작했어요. 가족들을 불러 모아서 울먹이며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밀 검사 결과 췌장암이 아니라 그냥 췌장염 흔적이었어요. 만성 췌장염은 있었지만 당장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였죠. 하지만 그분은 그 2개월 동안 죽음을 준비하며 살았습니다. 그 트라우마는 지금도 남아있어요. 여러분, 펫CT 검사는 이미 암이 강력하게 의심되거나 진단 후 전이 여부 확인 또는 항암 치료 효과와 같이 아주 명확한 의학적 필요가 있을 때 매우 유용한 검사입니다. 하지만 아무런 증상이 없는 건강한 상태에서 단순히 혹시나 하는 불안감 해소를 위해 혹은 종합검진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반복적으로 받는 펫CT 검사는 높은 방사선 노출 위험과 극심한 위양성 결과로 인한 불안감만 안겨줄 뿐 건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해악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부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불필요한 검사는 증상 없이 받는 뇌 자기 공명 영상, 즉 뇌 MRI와 뇌혈관 촬영, 즉 MRA 검사입니다. 요즘 60대, 70대 분들이 요즘 깜빡깜빡해서 또는 가끔 어지러워서 뇌 MRI를 받으시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자녀분들이 걱정돼서 시키는 경우도 많고요. 많은 분들이 가벼운 기억력 저하나 일시적인 어지럼증만으로도 덜컥 겁을 먹고 이 고가의 뇌 정밀 검사를 원하시곤 합니다. 물론 이 검사들은 뇌종양, 뇌출혈, 뇌경색, 뇌동맥류와 같은 심각한 뇌질환을 진단하는데 매우 중요하고도 유용한 검사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단순 건망증이나 일시적인 어지럼증만으로 뇌 MRI를 찍는 건 권장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60대, 70대 분들의 뇌 MRI를 찍으면 거의 대부분에게서 뭔가가 나와요. 아까 말씀드린 뇌 백질 변성도 그렇고 미세 뇌경색 의심 소견, 작은 낭종, 뇌혈관 협착 등등. 이런 소견들은 대부분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변화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 어르신들이 흔히 경험하시는 단순한 건망증이나 가벼운 두통, 혹은 일시적인 어지럼증과 같은 증상들은 뇌의 구조적인 큰 변화보다는 오히려 노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기능 저하나 스트레스, 수면 부족, 혹은 다른 내과적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문제는 이런 소견이 나오면 환자분들이 엄청 불안해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사도 법적 책임 때문에 일단 추적 관찰하시죠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6개월마다, 1년마다 MRI를 반복하게 돼요. 한 번에 50만 원에서 100만 원씩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변화가 있네요. 조금 더 커진 것 같네요 하는 얘기를 듣고 불안은 증폭됩니다. 이런 경우에 무턱대고 비싼 비용을 들여 뇌 정밀 검사를 받는 것은 그 원인을 찾는데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히려 임상적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아주 작은 나이 관련 뇌 변화나 혹은 우연히 발견된 작은 이상 소견으로 인해 평생을 내 머릿속에 시한폭탄이 있다는 엄청난 불안감과 공포 속에서 살아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치료가 필요한 심각한 뇌혈관 질환이나 종양은 증상이 있습니다. 갑자기 심한 두통, 팔다리 마비, 말이 어눌해짐, 시야, 장애 같은 명확한 증상이 나타나죠. 이런 증상이 있으면 당연히 즉시 병원에 가서 MRI를 찍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냥 요즘 깜빡해서 정도로는 MRI가 필요 없어요. 제가 직접 상담한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5세 이정환님은 몇 년 전부터 가끔씩 건망증 증세를 호소하며 혹시 치매가 아닐까 하는 극심한 걱정에 여러 병원에서 총 4번의 뇌 MRI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매번 결과는 나이에 비해 지극히 정상적인 뇌 상태입니다. 라는 답변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정환님의 불안감은 해소되지 않았고 오히려 검사를 받을 때마다 이번에는 또 무슨 끔찍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을까 하는 스트레스로 일상생활마저 힘들어 하셨습니다. 제가 이정환님과 오랜 상담 끝에 그분이 몇 해 전 사별한 남편에 대한 깊은 슬픔과 외로움으로 심한 우울감을 겪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심리상담과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놀랍게도 3개월 후 그 지긋지긋했던 건망증은 추가적인 뇌 검사 없이도 깨끗하게 사라졌습니다. 어머님은 그때서야 박사님, 제 머리가 아니라 제 마음이 아팠던 거였네요 라며 환한 미소를 되찾으셨습니다. 오히려 건망증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MRI가 아니라 이겁니다. 매일 30분 이상 걷기, 책 읽기, 사람들 만나서 대화하기, 새로운 것 배우기,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이런 생활 습관이 뇌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진짜 비결이에요. 3번째로 우리 어르신들이 정기적으로 받지 않으셔도 되는 검사는 바로 증상 없는 심장에 대한 지나친 염려가 부르는 심장 초음파 검사입니다. 심장은 우리 몸의 엔진과도 같기에 많은 분들이 매년 철저히 검사해야 안심된다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심장 초음파는 심장의 구조와 기능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매우 유용한 검사입니다. 그래서 가슴 통증이나 호흡 곤란, 부정맥과 같은 명확한 심장 관련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반드시 시행되어야 하는 필수 검사입니다. 하지만 아무런 특별한 증상도 없고 심장질환의 위험 요인도 비교적 낮은 건강한 우리 어르신들이 단순히 나이가 들었으니까 하는 생각으로 혹은 종합검진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매년 반복적으로 심장 초음파 검사를 받으시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그 의학적인 필요성이 매우 낮습니다. 왜냐하면 심장 초음파 검사는 비용이 수십만 원에 달하는 고가 검사일 뿐 아니라 검사 결과 임상적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아주 경미한 심장 판막의 역류나 혹은 나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약간의 심장 근육 비대 소견 등이 우연히 발견되어 오히려 불필요한 걱정과 추가 검사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만 안겨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난 한 분은 매년 심장 초음파를 받으면서 승모판 역류라는 소견이 계속 나왔어요. 그분은 그게 뭔지도 모르면서 내 심장 판막이 새고 있다는 생각에 운동도 못하고 무거운 것도 못 들고 항상 조마조마하게 사셨어요. 나중에 제가 자세히 설명해드렸죠. 이 정도 역류는 60대 분들 절반 이상에게 있습니다. 당장 문제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운동 안 하시는 게 더 문제예요. 그제야 그분이 안심하시고 다시 활동적으로 사시기 시작했습니다. 71세 조남문 어르신은 10년 넘게 고혈압 약물 치료를 받고 계셨고 혈압도 아주 잘 조절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병원에서 고혈압 환자는 1년마다 심장 초음파를 받아야 한다는 말을 듣고 지난 5년간 매년 검사를 받아오셨다고 합니다. 제가 그동안의 결과지를 비교 검토해보니 지난 5년간 심장에는 그 어떤 의미 있는 변화도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르신께 지금처럼 혈압이 잘 조절되고 특별한 증상이 없으시다면 매년 심장 초음파를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3년에서 5년에 한 번 정도면 충분합니다. 라고 안심시켜드렸습니다. 2년 후 어르신은 규칙적인 운동과 식이 조절로 더욱 건강해지셨고 무엇보다 불필요한 검사에 대한 불안감에서 벗어나 일상을 더 즐기게 되었다고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으셨으면 이제 아셨을 거예요. 건강검진은 많이 받는다고 좋은 게 아니라 똑똑하게 받아야 한다는 걸요. 비싼 검사가 아니라 필요한 검사를, 화려한 패키지가 아니라 내 나이와 상태에 맞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걸요. 그렇다면 우리 60대 이후 어르신들이 반드시 챙겨야 할 핵심 검사는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 우리 어르신들의 생명을 지키는 파수꾼과도 같은 검사는 바로 대장 내시경 검사입니다. 대장 내시경은 대장과 직장 내부를 직접 눈으로 살펴보는 매우 정확하고 중요한 검사입니다. 이 검사를 통해 대장 용종이나 초기 대장암, 여러 염증성 장질환까지 효과적으로 찾아낼 수 있습니다. 선생님, 아무데도 안 아픈데 왜 그 불편한 대장 내시경을 받아야 하나요? 제가 정말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것이 대장 내시경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입니다. 대부분의 대장 용종이나 초기 대장암은 아무런 특별한 증상을 나타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증상이 나타나 병원을 찾았을 때는 이미 암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대장암은 조기에만 발견하면 완치율이 90%를 넘고 무엇보다 암 전 단계인 용종을 미리 제거함으로써 암 자체를 예방할 수 있는 엄청난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암을 예방할 수 있는 검사가 몇 개나 되겠어요? 대장암은 대부분 용종이라는 작은 혹에서 시작합니다. 용종이 암으로 변하는 데는 보통 5년에서 10년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대장 내시경으로 용종을 발견해서 미리 제거해버리면 아예 암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 오랜 환자 중 박영수 씨는 61세에 생애 처음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아무 증상이 없었는데도 검사 결과 1.5cm 크기의 용종이 발견되었고 조직 검사 결과 이미 일부 세포에서 초기 암 변화가 관찰되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용종을 제거했고 추가 치료 없이 완치되셨습니다. 어르신은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증상이 없어 계속 미루고 있었는데 그때 검사받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며 몇 번이고 고마워하셨습니다. 65세 남자 환자분이셨는데 5년 전에 대장 내시경 받으면서 용종 2개를 제거했어요. 그리고 3년 뒤에 다시 받으니까 또 용종이 생겨 있더라고요. 이번엔 크기가 좀 컸어요. 조직 검사 결과 초기 암으로 판명됐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내시경으로 완전히 제거할 수 있었어요. 수술도 항암 치료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만약 그분이 대장 내시경을 안 받았다면 어땠을까요? 그 암은 계속 자라서 5년 뒤쯤엔 증상이 나타났을 겁니다. 피가 섞인 변, 복통, 체중 감소. 그때 병원 오면 이미 3기, 4기로 진행된 상태일 거예요. 그럼 대수술,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다 받아야 하고 완치율도 50% 이하로 떨어집니다. 하지만 대장 내시경 덕분에 그분은 암을 조기에 잡았고 지금도 손주들과 행복하게 살고 계십니다.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에서는 만 50세부터 대장 내시경 검사를 시작하여 이상이 없으면 5년마다, 용종이 발견되면 1년에서 3년마다 반복 검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80세 이후에는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의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장 내시경이 불편하고 부끄럽다고 안 받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요즘은 수면 내시경으로 하면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잠깐 자고 일어나면 끝이에요. 그 30분이 당신의 목숨을 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어르신들의 생명을 지키는 또 하나의 절대 놓쳐서는 안 될 필수 검사는 바로 위내시경 검사입니다. 위내시경은 식도, 위, 십이지장 내부를 직접 관찰하여 역류성 식도염, 만성 위염, 소화성 궤양부터 치명적인 위암이나 식도암까지 다양한 질환을 매우 초기에 정확하게 발견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검사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위암 발생률이 매우 높은 국가 중 하나입니다. 세계 최상위권 위암 발생률을 기록하고 있죠. 하지만 이 무서운 위암도 정기적인 위내시경을 통해 아주 초기에만 발견하면 5년 생존율이 95%를 넘을 정도로 완치율이 매우 높은 비교적 착한 암에 속합니다. 또한 위내시경은 만성 위축성 위염이나 장상피화생과 같이 나중에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위암의 전단계 병변들도 미리 발견하여 적극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위암 발생 위험 자체를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67세 송미선님은 특별한 증상 없이 국가암검진으로 위내시경을 받으셨다가 위의 상부에 아주 작은 초기 위암이 우연히 발견되었습니다. 다행히 내시경적 절제술만으로 완치되셨습니다. 송미선님은 선생님, 저는 아무 증상도 없었어요. 만약 위내시경을 받지 않았다면 하며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위암도 조기에 발견하면 내시경 절제술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배를 열지도 않고 내시경으로 암 부위만 도려내면 끝이에요. 완치율이 95% 이상입니다. 하지만 진행된 상태로 발견되면 위를 전부 또는 일부 절제해야 하고 항암 치료도 받아야 하며 생존율도 크게 떨어집니다. 위내시경도 불편해서 안 받으려는 분들이 계세요. 목에 카메라 들어가는 게 힘들다고요. 하지만 요즘은 코로 하는 내시경도 있고 수면 내시경도 있어서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 10분이 당신의 생명을 지킬 수 있어요. 우리나라 위암검진 권고안에 따르면 만 40세부터 2년에 한 번씩 위내시경 검사를 받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위암 가족력이 있거나 위암 전구 병변이 있다면 더 짧은 간격으로 검사를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희 병원에서 위내시경 받던 70세 여자 환자분이 계셨어요. 매년 받으셨는데 어느 해에 조기 위암이 발견됐습니다. 크기가 1cm도 안 되는 아주 작은 암이었어요. 내시경 절제술로 깔끔하게 제거했고 일주일 만에 퇴원하셨습니다. 지금도 잘 지내세요.
그분이 박사님, 만약 제가 귀찮다고 내시경 안 받았으면 어땠을까요?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2에서 3년 뒤에 증상이 생겨서 오셨을 텐데 그땐 이미 진행된 상태였을 거예요. 위 절제 수술 받고 항암 치료 받으면서 1년 이상 고생하셨을 겁니다. 그분은 그때 정말 위내시경 받길 잘했다고 앞으로도 꼭 받겠다고 하셨어요.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화려한 검사가 아니라 기본적인 혈액 검사와 혈압 측정입니다. 당화혈색소 검사를 포함한 혈당 관리는 60세 이후에는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당뇨병은 침묵의 질환이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관리 가능한 질환입니다.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공복 혈당만으로는 당뇨병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혈당, 당화혈색소, 혈압, 콜레스테롤. 이 네 가지만 제대로 관리해도 심근경색, 뇌졸중, 당뇨 합병증을 대부분 예방할 수 있어요. 반드시 당화혈색소 검사를 함께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검사는 지난 2개월에서 3개월간의 평균 혈당을 보여주기 때문에 훨씬 더 정확합니다. 당뇨병은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립니다. 초기에는 아무 증상이 없어요. 그냥 목이 좀 마르고 소변이 좀 자주 마렵고 그 정도예요. 그런데 그 상태로 몇 년을 방치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눈이 나빠져서 실명하고 신장이 망가져서 투석을 받게 되고 발에 상처가 생겨서 썩어 들어가 결국 절단하게 됩니다. 심장병과 뇌졸중 위험도 몇 배로 높아지고요. 하지만 조기에 발견해서 관리하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혈당 검사는 간단해요. 공복에 피 한 번 뽑으면 끝이에요. 당화혈색소는 최근 3개월간의 평균 혈당을 보여주는 검사인데 이것도 피 한 번이면 됩니다. 이 두 가지 검사만 1년에 한 번씩 받아도 당뇨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어요.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 중에 58세 남자 환자분이 계셨어요. 직장 건강검진에서 공복 혈당이 120이 나왔대요. 정상은 100 미만이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조금 높은 거 아니냐, 별거 아니겠지 하고 넘어갔어요. 2년 뒤에 다시 검사했더니 140이 나왔어요. 이번엔 좀 걱정이 돼서 병원에 오셨는데 당화혈색소를 재보니까 7.5%였습니다. 이미 당뇨병이었어요. 다행히 그분은 그때부터 열심히 관리하셨어요. 약 먹고 식단 조절하고 운동하고. 지금은 당화혈색소 6% 초반대로 잘 유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만약 2년 전에 혈당 120 나왔을 때 제대로 관리하기 시작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약 없이도 식단 조절과 운동만으로 조절할 수 있었을 거예요. 당뇨 전 단계에서 잡았으면 당뇨로 진행하는 걸 막을 수도 있었고요. 네 번째, 혈압과 콜레스테롤 관리는 3개월에서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측정하여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들은 비용도 저렴하고 검사도 간단하지만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혈관 건강을 지키는 핵심 지표들입니다. 혈압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혈압은 증상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소리 없는 살인자라고 부릅니다. 혈압이 높은 상태로 몇 년씩 지내면 혈관이 손상되고 심장이 커지고 결국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으로 갑자기 쓰러지게 됩니다. 혈압 재는 건 너무 간단해요. 병원 안 가도 집에서 혈압계로 잴 수 있어요. 요즘 혈압계 3만 원에서 4만 원이면 살 수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재서 140에 90 이상이면 병원에 가서 상담받으면 돼요. 고혈압 진단받으면 약 먹고 관리하면 됩니다. 그럼 심근경색, 뇌졸중을 70%에서 80% 예방할 수 있어요. 저희 병원에 실려온 75세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응급실로 오셨어요. 다행히 큰 후유증 없이 회복하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혈압이 평소에 180에 100 정도였대요. 그런데 본인은 몰랐대요. 혈압을 잰 적이 없으니까요. 머리가 좀 무겁고 어지럽긴 했는데 나이 들면 다 그런 줄 알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만약 그 할아버지가 몇 년 전에 혈압을 재봤다면 고혈압을 발견하고 치료받았다면 뇌출혈을 겪지 않으셨을 거예요. 혈압 한 번 재는데 3분도 안 걸리는데 그 3분이 당신의 뇌를 지킬 수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검사도 중요합니다. LDL 콜레스테롤, 이른바 나쁜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혈관에 기름때가 끼듯이 쌓여요. 그게 쌓이고 쌓이면 혈관이 좁아지고 어느 날 갑자기 막히면서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이 생깁니다. 콜레스테롤도 증상이 없어요. 그냥 피 검사로만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검사하면 LDL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중성지방까지 다 나와요. 이것도 1년에 한 번만 검사하면 됩니다. 높으면 약 먹고 관리하면 되고요. 제가 본 환자 중에 62세 여자분이 계셨어요. 건강검진에서 LDL 콜레스테롤이 190이 나왔어요.
정상은 100 이하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나는 증상도 없고 괜찮은데 왜 약을 먹어야 하냐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설명했죠. 지금은 증상이 없지만 이 상태로 5년, 10년 가면 혈관이 막혀서 심근경색 올 수 있어요.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관리하세요. 그분은 결국 약을 드시기 시작했고 6개월 뒤에 LDL 콜레스테롤이 100 이하로 떨어졌어요. 지금도 잘 유지하고 계십니다. 만약 그분이 증상 없으니까 괜찮다고 무시했다면 몇 년 뒤에 응급실에 실려왔을지도 몰라요. 이제 여러분께 건강검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생활습관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검진을 받아도 평소 생활습관이 잘못되어 있다면 검진의 효과는 반감됩니다. 제가 20년간 환자들을 보면서 확실히 깨달은 게 있어요. 비싼 검진을 매년 받아도 담배 피우고 술 마시고 운동 안 하고 과식하면 병에 걸립니다. 반대로 검진을 자주 안 받아도 금연하고 절주하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건강하게 먹으면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첫 번째,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격렬한 운동이 아니라 매일 30분씩 걷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일주일에 150분, 하루로 치면 30분씩 걷기만 해도 심장병, 뇌졸중, 당뇨, 고혈압, 암 위험이 크게 줄어들어요. 운동은 비싼 헬스클럽 갈 필요 없어요. 그냥 집 근처 공원 빠르게 걷기, 계단 오르기, 집에서 스쿼트 하기 이런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제가 본 환자 중에 67세 남자분이 계셨어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다 있으셨어요. 약을 3가지나 드시고 계셨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운동 좀 하세요라고 권했더니 그분이 정말 시작하셨어요. 매일 아침 30분씩 빠르게 걷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식단도 조절하셨고요. 6개월 뒤에 다시 오셨는데 체중이 7kg 빠지셨고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이 다 좋아지셨어요. 약을 하나 줄일 수 있었어요. 그분이 제게 그러시더라고요. 박사님, 수백만 원짜리 검진 받는 것보다 매일 30분 걷는 게 훨씬 효과가 좋네요. 맞는 말씀이에요. 담배는 절대 끊으셔야 합니다. 담배는 폐암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암의 위험을 높여요. 방광암, 신장암, 췌장암, 위암, 대장암까지. 심장병, 뇌졸중, 만성 폐쇄성 폐질환도 담배 때문에 생깁니다. 담배를 끊으면 10년 안에 폐암 위험이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꼭 끊으세요. 술도 줄이셔야 합니다. 적당한 음주는 괜찮다고 하지만 사실 적당한 음주의 기준이 생각보다 낮아요. 남자는 하루 2잔, 여자는 하루 1잔 이하예요. 소주로 치면 남자 반병, 여자 3분의 1병 정도죠. 그 이상 드시면 간에 무리가 가고 지방간, 간경화, 간암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식도암, 구강암, 유방암 위험도 높아지고요. 두 번째, 균형 잡힌 식사입니다. 특별히 비싼 건강식품을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흰밥보다는 잡곡밥, 육류보다는 생선, 기름진 음식보다는 나물과 채소를 조금 더 많이 드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채소, 과일, 통곡물 많이 드시고 붉은 고기, 가공육, 튀긴 음식, 설탕 많은 음식은 줄이세요. 짜게 먹지 마시고 싱겁게 드세요. 한국 사람들이 위암이 많은 이유 중 하나가 짜게 먹는 식습관 때문이에요. 염분이 위 점막을 자극해서 위암 위험을 높입니다. 세 번째, 충분한 수면입니다. 60대 이후에는 하루 7시간에서 8시간의 수면이 적정합니다.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충분히 주무셔야 해요. 수면 부족은 비만, 당뇨, 심장병, 치매 위험을 높입니다. 잠을 잘 못 주무시면 낮에 졸리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건망증도 심해져요. 잠이 부족하면 혈압도 올라가고 혈당 조절도 어려워집니다. 네 번째,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는 모든 질병의 근원입니다. 명상이나 종교활동, 취미생활을 통해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혈압을 올리고 혈당을 올리고 염증을 증가시킵니다. 명상, 요가, 취미생활, 친구들과의 만남 이런 것들로 스트레스를 풀어야 해요. 다섯 번째, 사회적 관계도 건강에 영향을 줍니다. 혼자 고립되어 지내시면 우울증, 치매 위험이 높아져요. 가족, 친구들과 자주 만나고 동호회나 봉사활동 같은 데 참여하시면 정신 건강에도 좋고 신체 건강에도 좋습니다. 혼자 고립되지 마세요. 가족, 친구들 자주 만나고 동호회나 봉사활동에 참여하세요. 그게 치매 예방에도 좋고 우울증 예방에도 좋아요. 여섯 번째, 체중 관리하세요. 비만은 그 자체로 암, 당뇨, 심장병, 뇌졸중의 위험 요인이에요. BMI 25 이상이면 과체중, 30 이상이면 비만입니다.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수많은 질병을 예방할 수 있어요.
살이 너무 찌면 모든 병의 위험이 높아져요. 적정 체중을 유지하세요. 또한 정기적인 치과 검진도 중요합니다. 구강 건강은 전신 건강과 직결됩니다. 치주 질환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6개월에 한 번씩 치과 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방접종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독감 예방접종은 매년, 폐렴 예방접종은 65세에 한 번, 그리고 최근에는 코로나 예방접종도 정기적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강검진 결과를 받았을 때의 올바른 대처법입니다. 첫 번째, 정상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방심하지 마십시오. 건강검진은 현재 상태를 보여주는 것일 뿐 미래를 보장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약간의 이상 소견이 나왔다고 해서 과도하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변화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검진 결과는 반드시 믿을 만한 의사와 상의해서 해석하십시오. 인터넷 검색으로 자가 진단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검진 결과를 해석할 때 의사와 충분히 상담하세요. 결과지에 적힌 단어들, 수치들이 뭘 의미하는지, 정말로 걱정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나이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변화인지 의사에게 물어보세요. 요즘은 인터넷에 의료 정보가 넘쳐나요. 검색하면 온갖 무서운 내용이 다 나와요. 하지만 그 정보가 당신에게 맞는 정보인지 신뢰할 만한 정보인지는 알 수 없어요. 오히려 잘못된 정보 때문에 불필요한 불안에 시달리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검진 결과 상담할 때 궁금한 거 다 물어보세요.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이게 위험한 건가요? 치료가 필요한 건가요? 추적 관찰이 필요한 건가요? 제가 뭘 조심해야 하나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다 물어보세요. 그게 의사 역할이에요. 그리고 만약 의사가 추가 검사를 권한다면 왜 그 검사가 필요한가요?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 검사의 위험성은 뭐가 있나요? 이런 것도 물어보세요. 무조건 의사가 하라니까 하는 거지 이러지 마시고 충분히 설명 듣고 이해하고 동의한 다음에 검사 받으세요. 의사도 사람이에요. 완벽하지 않아요. 때로는 너무 조심스러워서 필요 없는 검사까지 권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법적 문제 때문에 방어적으로 검사를 많이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환자인 당신이 똑똑해져야 해요. 무조건 따르지 말고 질문하고 이해하고 결정하세요. 제가 직접 상담한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8세 박정호 어르신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약간 높다는 이유로 강력한 콜레스테롤 약물 복용을 권유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와 나이를 고려했을 때 약물보다는 가벼운 식이 조절과 운동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6개월 후 어르신은 약물 없이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적정 범위로 조절되셨고, 무엇보다 약물 부작용에 대한 걱정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지내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다시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박정순 할머니 기억나시죠? 뇌 백질 변성 때문에 불안에 떨고 입원까지 하셨던 할머니요. 앞서 말씀드린 김순덕 할머니는 제가 제안한 스마트 검진법을 적용한 후 연간 검진비를 2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75% 절약하면서도 오히려 더욱 정확한 건강 관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당화혈색소 검사를 통해 조기에 발견한 당뇨병 전 단계를 6개월간의 집중적인 생활 습관 개선으로 완전히 정상화시키셨습니다. 할머니는 퇴원하신 후에 제 진료실에 다시 오셨어요. 그때 제가 할머니께 긴 시간 동안 설명해 드렸어요. 할머니 뇌는 72세치고 아주 정상이에요. 뇌 백질 변성은 나이 드시면 누구한테나 생겨요. 이게 치매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고 당장 치료가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할머니가 지금 할 일은 MRI를 또 찍는 게 아니라 매일 산책하고 친구들 만나고 머리 쓰는 활동하시는 거예요. 할머니는 그제야 안심하셨어요. 그리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럼 박사님, 저는 앞으로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매년 300만 원짜리 종합검진 계속 받아야 하나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할머니, 그 검진 안 받으셔도 돼요. 대신 대장 내시경 5년에 한 번, 위내시경 2년에 한 번,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 1년에 한 번만 체크하세요. 그걸로 충분해요. 그리고 펫CT, 뇌 MRI, 심장 초음파 같은 건 증상 없으면 안 받으셔도 돼요. 그 돈으로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취미 생활하시고 여행 다니시고 손주들한테 맛있는 거 사주세요. 그게 훨씬 할머니 건강에 도움이 될 거예요.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시면서 제 손을 잡으셨어요. 박사님, 이제 알겠어요. 그동안 제가 너무 불안해서 쓸데없는 검사만 계속 받았네요. 이제는 현명하게 선택하겠어요. 할머니는 박사님, 이제야 진짜 의미 있는 건강검진이 무엇인지 알겠어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돈과 시간을 헛되이 보냈는지 정말 후회됩니다 하며 환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 후로 할머니는 매년 기본 검진만 받으시고 고급 검진 패키지는 중단하셨어요. 그리고 남은 돈으로 동네 노인정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하셨고 친구들과 함께 등산도 다니기 시작하셨어요. 그 후 2년이 지난 지금 할머니는 절약한 검진비로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단에 투자하여 오히려 검진을 많이 받았던 때보다 훨씬 더 건강해지셨습니다. 1년 후에 할머니를 다시 봤을 때 할머니는 훨씬 건강해 보이셨어요. 얼굴에 생기가 돌고 웃음도 많아지셨어요. 건망증도 오히려 나아지셨대요. 할머니는 일주일에 3번씩 수영을 하시고 매일 집에서 혈압을 재시며 당화혈색소 수치도 완전 정상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김태영 씨도 변했어요. 매년 펫CT를 받으며 불안에 떨던 그분은 제 상담을 받고 나서 불필요한 추적 검사를 중단하셨어요. 대신 그 돈으로 헬스클럽에 등록하셨고 3개월에 한 번씩 퍼스널 트레이닝을 받기 시작하셨어요. 6개월 만에 체중이 10kg 빠지셨고 체력이 눈에 띄게 좋아지셨어요. 계단 오를 때 숨이 차던 게 사라졌고 골프 라운딩 할 때도 훨씬 여유로워지셨대요. 박사님, 제가 펫CT에 쏟던 돈으로 운동하니까 정말 건강해졌어요. 친구들이 저보고 10년은 젊어 보인대요. 이정자 씨는 어떻게 됐을까요? 뇌 MRI에서 미세 뇌경색 의심 소견이 나와서 우울증까지 겪었던 그분은 제가 이건 정상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확신 있게 말씀드린 후 많이 안심하셨어요. 그리고 불필요한 추적 MRI는 중단하시고 대신 생활 습관을 개선하기 시작하셨어요. 매일 아침 30분씩 걷기 시작하셨고 저염식으로 식단을 바꾸셨고 동네 도서관에서 독서 모임에 참여하기 시작하셨어요. 6개월 후에 다시 만났을 때 이정자 씨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박사님, 건망증이 많이 나아졌어요. 책도 읽고 사람들도 만나니까 머리가 맑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불안이 사라지니까 훨씬 행복해요. 존경하는 어르신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제가 평생을 살아오며 의사로서 20년을 보내면서 가장 절실하게 깨달은 것은 건강검진이란 많이 받는 것이 아니라 똑똑하게 받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나이와 건강 상태, 가족력과 위험 요인을 정확히 파악한 후 꼭 필요한 검사만을 선별해서 받으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건강 지혜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비싼 펫CT나 불필요한 뇌 MRI, 과도한 심장 초음파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대신 대장 내시경, 위내시경, 당화혈색소를 포함한 혈당 검사, 그리고 기본적인 혈압과 콜레스테롤 관리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만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은 충분히 지켜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검진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매일매일의 건강한 생활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면,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 이것들이야말로 어떤 고가의 검진보다도 훨씬 강력한 건강지킴이입니다. 50대 이상이시면 대장 내시경 5년에 한 번, 위내시경 2년에 한 번,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 검사 1년에 한 번. 이게 기본입니다. 여기에 흡연자시면 펫CT를 1년에 한 번 추가하시면 됩니다. 담배를 20년 이상 피우신 분은 폐암 위험이 높으니까요. 하지만 담배를 안 피우시면 펫CT는 필요 없어요. 여성분들은 유방암 검사를 2년에 한 번 받으셔야 합니다. 유방촬영술, 즉 맘모그래피죠. 40대부터 받으시면 됩니다. 유방이 치밀한 분들은 초음파를 추가로 받으시는 게 좋고요. 자궁경부암 검사는 2년에서 3년에 한 번 받으시면 됩니다. 남성분들은 전립선암 검사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50대부터 PSA라는 혈액 검사를 1년에 한 번 받으시면 돼요. 가족력이 있으면 40대부터 받으시고요. 60대, 70대 이상이시면 기본적으로 50대와 같은 검사를 받으시되 골다공증 검사를 추가하시면 좋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 이후 골다공증이 빠르게 진행되니까 골밀도 검사를 2년에서 3년에 한 번 받으시는 게 좋아요. 넘어져서 골절되면 그게 정말 위험하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건 가족력입니다.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 중에 특정 암이나 질병이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일찍 더 자주 검사 받으셔야 해요. 예를 들어 부모님이 대장암이었다면 40대부터 대장 내시경을 받으시고 3년에 한 번씩 받으셔야 합니다. 부모님이 유방암이었다면 30대부터 유방 검사를 시작하셔야 하고요. 반대로 가족력도 없고 위험 요인도 없는데 혹시 몰라서 온갖 검사를 다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은 현재 어떤 건강검진을 받고 계신가요?
오늘 제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또 여러분만의 건강검진 경험담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 댓글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이 다른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과 용기가 될 것입니다. 궁금한 점이나 걱정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질문해 주십시오. 제가 직접 하나하나 꼼꼼히 읽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가 더욱 유익한 건강 정보를 만들어가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이 소중한 건강검진의 지혜를 주변에 사랑하는 모든 분들과도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 한 분의 건강이 곧 우리 모두의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건강검진으로 불안해하고 계신가요? 매년 수백만 원씩 고급 검진 패키지를 받고 계신가요? 검사 결과 때문에 잠을 못 이루고 계신가요? 그럼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이 검사가 나한테 정말 필요한가? 이게 나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가? 아니면 더 불안하게 만드는가? 자문해 보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진짜 건강은 검사실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에 있어요. 매일 걷는 30분, 채소로 가득한 식탁, 친구들과의 웃음, 충분한 수면, 적당한 운동.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줘요. 검진은 꼭 필요한 것만 받으세요. 검진의 목적은 공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더 건강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게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건강은 두려움이 아니라 지혜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도 이제 두려워하지 마세요. 대신 지혜롭게 선택하세요. 그리고 매일매일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세요. 그게 제가 20년간 건강검진센터를 운영하며 배운 가장 중요한 진실입니다. 이제는 병원이 말하지 않는 진실을 내가 말해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어르신들이 정말로 생명을 지키는 스마트 검진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습니다. 새 시대 젊음은 숫자가 아니라 건강입니다. 오늘 내 몸을 돌보는 순간 청춘은 다시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20년 건강검진 전문의 한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과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